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지금 이 두 팀 상황을 봤었을 때 셀타비고도 그렇게 좋진 않긴 한데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좋지 않아서 그런지 셀타비고에게 굉장히 낮은 배당과 투표를 몰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았죠. 아무래도 셀타비고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몰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승부까지 바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셀타비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홈에서의 경기고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유리한 건 맞다라고 보는데 셀타비고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에서 너무나도 좀 불안하고 공격도 원래는 수비에 비해서 좀 공격이 좋았어서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지금은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결정력도 너무 떨어지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셀타비고가 홈에서의 경기고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셀타비고의 승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셀타비고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루턴타운의 경기고요. 저는 좀 이 경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가 물론 뭐 지난 경기 때 맨유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본머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루턴타운이 지금 본머스와 비교할 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턴타운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본머스의 그러한 역습에서의 모습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본머스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루턴타운이 그것을 지켜낸다면 루턴타운에게도 역습이나 어쨌든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본머스의 수비에서의 공간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머스의 투표율이 한 60%대였다면 저는 본머스의 단통 승만 가져갔을 것 같은데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고 이렇게 투표율이 이 정도로 본머스에게 몰린다면 저는 이변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머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뭐 첼시가 에버튼 상대로 졌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셰필드예요. 이번 시즌 셰필드는 EPL 팀들 중에서 벌리와 같이 가장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첼시가 약팀은 잘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경기력 자체가 셰필드한테는 분명히 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 때 충격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진 않고요. 저는 첼시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풀럼의 경기고요. 풀럼은 사실 확실히 히메네스가 오고 나서의 모습들이 기존의 제공권만 노렸었던 그런 단순한 크로스 공격 위주, 세트피스 위주의 팀이었다면 지금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 지난 경기에서도 제가 풀럼의 승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대승을 했어요. 웨스트햄 상대로. 그래서 지금 풀럼의 분위기나 경기력이나 흐름은 너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뉴캐슬은 반대로 좀 강팀들을 만나면서 강팀들 상대로 좀 힘을 못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인지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풀럼이죠. 물론 뭐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풀럼에게도 역습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좀 뭐 최근에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강팀과의 경기 때 조금 더 극대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풀럼과 같은 팀이라면 물론 풀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뉴캐슬이 약팀은 분명히 잘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풀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약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뉴캐슬의 전력과 그리고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풀럼 정도는 저는 잡아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럼이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좋지만 뭐 수비에서의 측면 공간들은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지금 배당은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투표율은 아틀레티코가 지금 정배당을 받고 있죠.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네, 아틀레티코가 사실은 경기력이 좀 저는 좀 기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고 빌바오는 좀 어느 정도 꾸준해요. 물론 뭐 지난 경기 때 승리하지 못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빌바오는 분명히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수비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쨌든 빌바오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빌바오는 상대적으로 이 상대팀이 라인을 내렸을 때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대가 수비만 했었을 때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득점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최근 흐름은 아쉽긴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빌바오에게 찬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빌바오보다는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근데 저는 상성에서의 부분들은 빌바오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홈에서의 빌바오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팀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리고 빌바오가 강팀 상대로는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틀레티코가 지금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빌바오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사실 벌리의 경기력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에버튼이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에버튼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저는 에버튼에게 좀 믿음이 가지 못하는 게 그 기복이 좀 너무 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축구는 뭐 언제든 흐름을 탔었을 때 그런 그 경기에서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에버튼은 그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안 풀리는 경기 때는 맥없이 좀 무너지고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게 되면은 아예 흐름 타가지고 좀 승리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팀인데 저는 벌리가 분명히 경기력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에버튼이 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에버튼에게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에버튼에게 더 낮은 배당과 더 높은 투표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변을 의심을 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에버튼이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최근의 흐름에서의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부분들은 흐름에 비해서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흐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연승을 하면서 뭐 좋지 않았었던 분위기에서 좀 뭐 첼시라는 어쨌든 강팀도 잡아내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반대로 경기력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받쳐줄 만한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리의 무패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헤타페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굉장히 거친 팀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그런 역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세비야는 뭐 원툴이죠. 그냥 뭐 크로스 공격만 거의 위주로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득점으로 연결되지가 않을 때가 많은데 헤타페가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닙니다. 물론 뭐 이렇게 헤타페의 강한 압박이 세비야가 당황은 하겠지만 저는 세비야가 헤타페의 수비를 봤었을 때 그 무의미한 크로스 공격들이 통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고민 없이 세비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홈에서의 발렌시아고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로나에게 어쨌든 패배를 했죠. 바르셀로나 상대로 지로나가 보여줬었던 역습에서의 모습들. 저는 발렌시아가 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아쉽죠. 뭐 시즌 초반의 모습들을 보고 좀 기대를 했었지만 다시 좀 좋지 않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바르셀로나가 분명히 지로나와의 경기 때처럼 공간을 분명히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발렌시아가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분명히 저는 좋은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정력은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다시 좀 아쉬워진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뭐 최근의 경기력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우위인 건 맞지만 지난 경기 때 그 지로나와 같은 그런 패턴으로 발렌시아가 나아간다면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저는 승무패가 개인적으로는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렌시아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리긴 했는데 저도 무승부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요르카가 뭐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경기력 뭐 사실 비슷해요. 어느 팀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홈에서의 마요르카였어도 마요르카가 좀 우위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마요르카가 보여주는 모습들, 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좋지 않고, 알메리아도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간간히 나쁘지 않은 부분들은 있으나, 그래도 뭐 마요르카 상대로 뭐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을 봤었을 때 그냥 0대0의 결과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알메리아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브랜드퍼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게 공격도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수비에서의 모습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주춤하고는 있죠. 뭐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브랜드퍼드가 아스톤빌라 상대로 막연히 좀 수비적으로 나올 팀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아스톤빌라의 장점인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들, 빠른 템포나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아스톤빌라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퍼드의 수비나 브랜드퍼드의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가 저는 좀 대승까지도 득점을 하게 된다면 대승까지도 좀 바라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퍼드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때 풀럼 상대로 대패를 했죠. 뭐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예상했던 그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울버햄튼은 좀 뭐 경기에서의 기복이 좀 많은 팀이긴 한데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이 두 팀 상성을 봤었을 때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긴 해요. 하지만 홈에서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뭐 웨스트햄이 기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울버햄튼에게 밀리는 팀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무승부가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흐름과 경기력을 봤었을 때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지만 웨스트햄이 홈이 좀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쉽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소시에다드가 좀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좀 있긴 한데 상대가 베티스입니다. 베티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는데 그것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인데 소시에다드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그래서 베티스의 장점을 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데 베티스가 소시에다드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맨유의 경기고요. 맨유는 지금 챔스에서 꼴찌로 4등으로 이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이제 좀 아쉽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본머스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리버풀은 뭐 지금 좀 많이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맨시티가 좀 굉장히 흐름이 주춤하고 있어서 그런지 리버풀이 좀 위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경기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꾸역꾸역 승리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 맨유는 반대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맨유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완전히 이변으로 좀 승리하는 경기들이 간간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승패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라스팔마스 흐름 굉장히 좋죠. 뭐 특히나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카디스는 좀 경기 스타일 자체가 좀 애매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큰 장점이 좀 없는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비에서도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뭐 좋은 모습도 아니고, 반면에 라스팔마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좀 잘 갖춰져 있고,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뭐 크로스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라스팔마스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라스팔마스가 이렇게 좀 투표율이 몰릴 만큼 경기력이 카디스 상대로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이 경기는 좀 낙치배당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는 받쳐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부 투픽으로 이변까지 포함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부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